자, 12주차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인세 2번 문제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음 자료에 따라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모든 금액은 단위당 단가로 한다. 자, 자료에 보니까 재고자산이 있고, 그러니까 재고자산별로 세무조정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제품, 제공품, 원재료 각각 세무조정하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단가다. 그죠? 총 금액이 아니다. 라는 건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회사는 신고 방법. 여기서 말하는 신고 방법은 자,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평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고 방법은 자, 신고서상 우리 신고서상이 아니고 우리가 세법상 신고를 할 때 세금 신고를 할 때 이렇게 신고를 할게요 라고 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평가 방법은 우리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상에 평가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장부상 평가에 또 재무상태표상 우리는 이렇게 단가로 잡아서 금액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자, 총평균법을 했을 때는 단가가 이렇다.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했을 때는 이렇다.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는 단가가 이렇다. 평가 단가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요거는 예시 자료인 거죠. 자, 회사가 총평균법으로 우리가 제품을 평가를 했다면 지금 제품은 지금 2,000원으로 장부상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회사는 사업 개시 후, 자, 2011년 1월 2일에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 변경 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두 번째, 2019년 9월 10일 제품 가해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대요. 자, 그리고 2019년 10월 20일 원재료 가해 평가 방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에 조금 세법 규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법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자, 개별법, 선입선출법, 그리고 후입선출법, 그리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 인정을 합니다.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 방법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최초 신고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우리 법인이 설립했을 때 이야기인 거죠. 자, 언제까지 최초 신고를 했었어야 되냐 하면,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인은 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나의 사업연도로 많이 하잖아요. 원래는 법령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법인세, 가세표준, 신고기한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월 30일까지
까지 우리가 신고를 했다면 정당한 신고가 들어간 거겠죠. 자, 만약에 3월 이후에 3월 30 이후에 신고를 했다고 하면 이때는 무신고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을 우리 세법에서는 그걸로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변경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최초 신고를 하였다가 또는 최초 신고를 하지 않다가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자, 이럴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세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변경 방법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신고를 했다면 정당한 신고를 보는 거고요. 자, 이후에 신고를 했다면 자, 이미 변경으로 봐서 자, 이미 변경 시의 평가 방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법에서는 자, 무신고 했다면 그 평가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선입 선출법에 따라서 평가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미 변경이 되었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때는 자, 우리 이론 공식 알죠? 맥스. 자, 두 개 중에 큰 거라는 거죠. 자, 선입 선출법에 대한 평가 방법과 그리고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해라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 회사가 신고한 날짜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무신고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또는 평가가 잘 되었는지 또는 이미 변경 시의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회사는 최초에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했대요.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잖아요. 자, 그러면 총평균법으로 신고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9월 10일 날에 자, 제품을 선인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보자. 자, 제품이 이렇게 있고 자, 제공품이 이렇게 있고 원재료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적법한 그 신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제품입니다. 자, 제품은 우리 선입선출법 9월 말까지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적합한 신고 평가 방법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적합한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그 방법인 거죠. 9월 30일까지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으니까. 자, 제품도 예전에는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다가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잘 했어요. 자, 그런데 장부상 평가 방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총평균법에 해당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 이미 변경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사유가 위에처럼 9월
30일 이후 평가를 평가 방법을 신고했거나 또는 적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모두 다 임의 변경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입선출법으로 정당하게 9월 10일까지 우리 변경 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부상 평가 방법도 선입선출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총평균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의 변경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임의 변경 사유에. 그러니까 이 평가 방법을 제품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 되는 거죠. 자, 제공품입니다. 자, 제공품은 우리 뭐 변경 신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신고 방법도 청평균법이었고 처음 그대로 내용, 그죠? 자, 제공품 신고 평가 방법이 총평균법이었고요. 적법한 신고 평가 방법도, 그리고 장부상 평가 방법도 청평균법으로 했기 때문에 얘는 세무 조정할 게 없겠네요. 자, 원재료입니다. 자, 원재료는 나중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임의 변경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자, 장부상 평가 방법은 후입 선출법으로 했네요. 자, 그런데 적법한 신고 방법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원래는 원래 신고했던 그 내용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총평균법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자,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임의 변경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자, 선입선출법하고 선입선출법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 중에 큰 규모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쵸? 자, 적법한 신고 방법. 제품 잘 보세요. 제품은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이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이해 갔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를 언제까지 했죠? 9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는 게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임의평가는 선입선출법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평가 방법하고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맥스 선입선출법과 그리고 선입선출법 중에 큰 거니까 결국에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 방법이 되겠네요. 그죠? 자, 제공품은 관계가 없고요. 자, 우리 원재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선입선출법하고 그리고 총평균법이죠. 그죠? 요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세법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그 조정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보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겁니다.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최초 신고하고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이 변경 신고와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변경 신고를 했을 때는
이게 신고된 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또는 임의 변경으로 봐가지고 임의 변경 시에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장부상 평가 방법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비교를 할 때. 자, 그런데 이 적법한 신고 방법을 적는 데 있어서 오류가, 여러분들 생각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자면 제품은 자기가 선인선출법으로 신고를 한대요. 그리고 실제 적법하게 변경 신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선인선출법이 신고평가 방법이 되겠고, 이 평가 금액도 선인선출법하고 적법한 신고 방법인 선인선출법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법상 평가 금액은 선인선출법으로 하면 될 거예요. 자, 원재료는 10월 20일 날에 변경 신고했잖아요. 적법한 변경 신고가 아니죠. 그럼 당초에 변경 전에 평가 방법이 적법한 신고 평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총평균법으로 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한 신고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임의 변경 시의 평가 금액은 선행선출법하고 적법하게 신고 평가 방법인 총평균법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임의 평가 시의 평가 금액하고 회사가 장부상의 평가한 방법하고 이 두 개의 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명세서를 작성 한번 해볼까요? 자, 제품입니다. 자, 신고일. 제품은 신고일이 적법하게 신고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9년 9월 10일이 되겠네요. 제품은 자, 2019년 09월 10일입니다. 자, 어떻게 신고했나요? 제품은 자, 선입선출법 맞죠? 선입선출법. 자, 여기 요 위의 내용은 요 내용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선입선출법으로 신고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평가 방법. 재무상태표상의 이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에 해당이 된대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평가를 하지 않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적법한 신고 방법하고 실제로 장부상 평가 방법하고 동일해야지 적합하니까. 근데 지금 적합하지가 않죠. 부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비고는 이거 채점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되고,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이미 변경 사유에 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미 X라고 돼 있을 때 이미 변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비고는 안 적어줘도 되는 거예요. 자, 제공품입니다. 자, 제공품은 변경 신고한 적 없죠. 그러면 신고일이 최초 신고일이 되겠네요. 2011년 01월 02. 변경 신고 안 했으니까 최초 신고일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적법한 신고 방법, 그리고 회사가 신고 했는 방법이 총평균법입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상에도 평가 방법이 총평균법으로 했네요. 자, 적법한 신고 방법도 총평균법, 그리고 실제 재무상태표 평가 방법도 총평균법. 그러니까 적합하겠죠. 자, 원재료입니다. 원재료는 2019년 10월 20일 날 변경 신고를 했어요. 적법하게 그 기한 9월 30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한 거는 나중 1년이 지나서 2020년도 원재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때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 자, 지금 날짜는 적법하지 않으니까 당초 신고일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 후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를 했어요. 자, 하지만 후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되죠. 왜요? 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거기 때문에 총평균법으로 원재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미 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요 세 가지 전부 다 평가 방법 검토에 대해서 전부 다 잘 적어 놨어요. 자, 이제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품입니다. 자, 품명, 규격, 단위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안 적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제품은 수량이 10개가 있고요. 자, 회사가 장부로 계산한 게 총평균법이다. 그죠? 총평균법의 금액이 2,000원이네요. 자, 세법상 신고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자, 선입선출법으로 했다고 했네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1,800원이네요. 자, 그리고 이미 변경 시에 신고를 할 때 선입선출법하고 그리고 적법한 신고 평가 방법에 그 평가 방법하고 높은 금액이다. 그죠?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은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1,800원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자, 우리 1,800원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18,000원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지금 2만원으로 장부가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액을 더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죠? 2,000원 마이너스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제공품. 자, 수량이 20개고요. 자, 단가가 자, 총평균법 단가가 1,500원이고 세법상 신고 방법도 1,500원이고요. 그렇죠? 자, 원재료. 자, 수량이 15개고요. 자, 장부가 후입 선출법이죠. 1,200원이네요. 자, 그리고 세법상 신고 방법. 자, 총평균법. 총평균법이 얼마죠? 1,000원이네요. 그리고 선입선출법. 이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개 중에 큰 걸로 해야 되니까 9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요금의 기준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금의 기준으로 뭐 제품은 똑같으니까요. 그죠? 근데 원재료는 자, 15,000원과 13,500원 중에 큰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18,000원으로 평가했던 것을 15,000원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000원만큼 감액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정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 요거를 세무 조정해야 되죠. 두 개를요. 자, 제품 평가. 자, 지금 회사는 장부를 제품이요. 제품 2,000원만큼 더 증액을 해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제품 평가 증 해줘야 됩니다. 얼마요? 2,000원입니다. 자, 단기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유보 발생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 2,000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원재료. 자, 원재료가 평가 증돼 있죠. 15,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15,000원으로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18,000원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15,000원으로 만들려면 3,000원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3,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창을 닫으면 되겠죠. 자, 지금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거 봤는데 우리 세무 조정할 때 이 평가 증 나왔잖아요. 요 증 또는 감 이거는 장부상에서 평가 증을 했느냐 평가 감을 했느냐 장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계상 장부 기준으로 요거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많이 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성급비용 명세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것들을 했는데요. 자, 이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공부들은 개인별로 좀 공부를 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는 조금 요약을 해 줄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할 건데, 이번 학기 때 이 법인세를 좀 많이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못 해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리포트 잘 작성해가지고, 불이익받지 않도록 그 기한이나 이런 것들 잘 갖춰주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